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그날, 지은은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죽였다.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을 파고들었다. 얘야, 너 진짜 레즈비언이야? 진심, 한 남자 동료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나만 이렇게 고립되는 거지?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중소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 드라마를 보는 일상. 하지만 한 달 전, 우연히 친구와의 대화가 유출되면서 모든 게 변했다. 나는 여자를 사랑해. 그 한마디가 사내 메신저에 퍼지자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점심시간에 함께 먹던 밥상이 사라졌고 회의실에서 그녀의 의견은 무시당했다. 그런 사람과 일하기 싫어.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이 무거운 짐이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아직 모르셨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버텨보자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회사에서 열린 팀 빌딩 행사에서 동료들이 그녀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지은 씨, 너는 따로 앉아. 팀장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길, 지은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한강은 그녀의 피난처였다. 물결 소리가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 우산도 안 챙겼네. 그녀가 중얼거릴 때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었다. 괜찮아요. 젖으시겠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복을 입은 젊은 여경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민지라고 적혀 있었다. 민지는 27살, 서울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신입 경찰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여기 앉아서 비 피하세요. 저는 순찰 중이에요. 지은은 고마워하며 웃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민지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다. 그들은 비를 피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강의 야경, 서울의 바쁜 일상, 그리고 삶의 고독에 대해. 저도 가끔 외로워요. 경찰 일이 힘들어서 민지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지은과 민지는 우연히 다시 만났다. 한강에서 산책하다가 커피숍에서, 심지어 지은의 회사 근처에서. 민지는 순찰 루트가 그쪽이라고 했지만 지은은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저 레즈비언이에요.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민지는 놀라지 않았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 거죠. 그녀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를 이해해준 기분이었다. 하지만 회사 상황은 악화되었다. 동료 하나가 지은의 사생활을 소문으로 퍼뜨리기 시작했다. 지은이 여자랑 데이트한데 메신저가 시끄러워졌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하소연했다. 왜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강해요. 제가 도울게요. 그 손길이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지은과 민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그들은 주말에 한강에서 산책하거나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한국의 문화가 그들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다. 이 김치찌개 맛있지?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야.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그런 민지의 모습에 반했다. 민지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경찰로서의 그녀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회사 생활은 지옥 같았다. 동료들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사가 레즈비언이 회사 이미지를 망친다고 소리쳤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나 그만두고 싶어. 민지는 달려왔다. 포기하지 마.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아주었다. 지은은 민지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다. 민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좋아했어. 하지만 경찰이 되면서 숨겨야 했지? 가족이 보수적이야. 그녀의 고백에 지은은 공감했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퀴어 퍼레이드가 열릴 때마다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그들은 함께 그 사회의 벽을 느꼈다. 곧 트로오가 다가왔다. 지은의 동료 하나, 이름이 준호인 남자가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내 비밀을 가족에게 알릴까? 그는 지은의 사진을 몰래 찍어 보냈다.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민지야, 어떻게 해? 민지는 분노했다. 이건 범죄야. 내가 도울게. 그녀는 경찰로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는 교묘했다. 그는 회사 내에서 지은을 더 고립시켰다. 그 와중에 지은과 민지의 사랑은 깊어졌다.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약속했다.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 도라르방이 그들의 증인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충격이 기다렸다. 준호가 지은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당신 딸은 레즈비언입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은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요.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할 뻔했다. 민지가 그녀를 붙잡았다. 나랑 함께 싸워. 사랑은 죄가 아니야. 그들의 눈물 어린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집안 망신지라고 화를 냈고 어머니는 울기만 했다. 지은은 가족 모임에서 쫓겨난 기분이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그녀는 고향에 갈 수 없었다. 민지야, 나 이제 혼자야.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 나 있잖아. 우리 가족이 되자. 민지는 준호의 행위를 조사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건 스토킹이야. 법으로 다룰 수 있어. 그녀의 동료 경찰들도 도왔다. 하지만 준호는 회사 상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회사는 지은을 압박했다. 퇴사하라에 지은은 버텼다. 그녀의 강인함은 민지로부터 왔다. 그들의 사랑은 작은 순간들로 꽃피었다. 명동에서 쇼핑하다가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것,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마. 민지가 속삭였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컸다. 한 번은 카페에서 동성 커플을 본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의 미소로 이겨냈다. 충돌이 터졌다. 회사에서 지은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동료들이 그녀의 사무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레즈비언은 나가 벽에 낙서가 있었다. 지은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 민지가 곁에 있었다. 걱정 마, 내가 잡을게. 민지는 경찰로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증인들을 모으고 CCTV를 확인했다. 준호가 주범이었다. 하지만 그는 부정했다. 증거 없잖아. 이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한 번의 행동이 모든 걸 바꿀 터였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은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적대적이었다. 경찰이 왜 끼어들어? 그들은 민지를 비난했다. 하지만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의는 지켜져야 해. 그녀의 말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반전이 일어났다. 준호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괴롭힘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 민지가 그 증거를 찾았다. 이제 끝났어. 지은은 감격했다. 하지만 준호는 반격했다.
그는 민지의 상사에게 민지가 레즈비언이라고 고발했다. 그 여경도 이상해요. 민지는 위기에 처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너도 레즈비언이냐? 상사의 질문에 민지는 당당히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일에 무슨 상관인가요? 그녀의 용기는 동료들을 놀라게 했다. 지은은 민지를 지지했다.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사회적 반향이 일어났다. 뉴스에 그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레즈비언 개발자와 경찰의 싸움 일부는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다. 퀴어 커뮤니티에서 지지가 쏟아졌다. 고트로우에서 민지는 준호를 체포했다. 법정에서 그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이건 혐오 범죄입니다. 판사는 민지의 말을 인정했다. 준호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동료들은 후회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들은 지은에게 사과했다. 재판 후 지은의 삶이 변했다. 회사는 정책을 바꿨다. LGBT 친화적 환경을 만들었다. 지은은 승진했다. 민지 덕분이야. 그녀는 민지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부모님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아버지도 마지못해 인정했다. 가족 모임에서 민지를 초대했다. 어서 와라. 그 순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봄에 여의도에서 벚꽃을 보며 결혼하자라고 속삭였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해외에서 식을 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사회의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 번은 시위에서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으로 끝났다.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다. 고립된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민지는 승진해 LGBT 권익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의 밤, 한강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그날 비가 와서 다행이었어. 민지가 웃었다. 지은은 너 덕분에 살았어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키스는 바람에 흩어졌다.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상징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한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